1. 공부 체력의 정의와 오해. 우리는 흔히 체력이 좋으면 공부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운동 체력과 공부 체력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며 공부 체력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뇌의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 능력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즉,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체력이 좋아도 장시간 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공부 체력은 뇌가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며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현대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강한 자극이 뇌의 집중 구조를 방해하기 때문에 단순한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기만 해도 작업 기억과 집중력이 감소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공부 체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환경과 습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2. 하루 공부 가능 시간의 현실 계산. 하루 24시간 중 우리가 실제로 공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수면 최소 6시간, 식사와 위생, 기본적인 생활 활동에 약 3시간에서 4시간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14시간에서 15시간이 남는다. 겉으로 보면 하루 15시간 공부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시간 중 절반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시간을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와 집중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충분하지만 뇌의 에너지와 집중 자원이 부족하면 실제 공부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의 부족이다. 즉, 공부 시간을 늘리는 핵심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간을 집중 가능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공부 전략도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3. 공부 체력을 무너뜨리는 3가지 핵심 원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의지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핵심 원인은 훨씬 구조적이다. 공부 체력을 무너뜨리는 주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뇌 에너지 부족이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집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둘째, 집중력 부족이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탐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처럼 지루하고 반복적인 활동에 장시간 몰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더 쉽게 산만해진다. 셋째, 멘탈 문제다. 비교, 불안, 자기 비난과 같은 감정은 집중력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린다.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의 비교는 위기 반응을 유발하고 이는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다. 결국 공부 체력은 단순히 버티는 힘이 아니라 이 3가지 요소를 얼마나 균형 있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4. 노예 에너지 관리, 연료 시스템. 공부 체력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뇌의 에너지 공급이다.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한다. 즉, 오래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료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는 문제다. 혈당 리듬이 불안정하거나 수면 패턴이 깨지면 뇌는 빠르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은 급격히 무너진다. 공복 상태에서 집중이 어려운 이유, 식사 후 갑작스럽게 졸음이 오는 현상, 모두 이 에너지 흐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정제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려 오히려 집중력을 방해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이다. 천천히 에너지를 제공하는 음식과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 집중 유지에 유리하다. 또한 수면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소다.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판단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여기에 가벼운 운동이나 짧은 산책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집중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공부 체력의 기초는 정신력이 아니라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생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 집중력의 본질과 환경 설계. 집중력은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태에 가깝다. 인간의 뇌는 원래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정보와 자극이 많을수록 집중은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특히 시각적인 요소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책상 위에 물건이 많거나 주변 환경이 복잡할수록 뇌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집중해 사용해야 할 자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환경 설계다. 단순하고 정리된 공간은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를 줄여주고 그만큼 하나의 작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든다. 중요한 포인트는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공부 방식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뀐다. 6. 도파민과 스마트폰 중독 구조. 집중력이 쉽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파민 시스템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스마트폰, 게임, 짧은 영상 콘텐츠는 이 도파민을 빠르고 강하게 분비시키기 때문에 공부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한 번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약한 활동을 지루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공부는 즉각적인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파민에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집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극 자체를 차단하는 물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시야에서 치우거나 다른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유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집중력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과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다. 따라서 해결 방법 역시 정신력이 아니라 환경 통제와 자극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7점 집중력 훈련 방법 점진적 확장.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씩 집중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중력은 한 번에 길게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처음에는 단 10분만 완전히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짧은 집중이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집중의 순도다. 이렇게 반복하면 뇌는 해당 상태를 기본 모드로 인식하게 되고 점점 더 적은 에너지로 집중 상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집중이 점점 덜 힘들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시간 단위로 집중과 휴식을 반복하는 구조는 뇌의 피로를 줄이고 지속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결국 집중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자동화된 습관 시스템이다. 8. 멘탈 관리와 비교 심리.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은 감정, 즉 멘탈 문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는 위협을 감지하고 불안과 압박감을 만들어낸다. 이때 활성화되는 감정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회피 본능이다.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뇌는 자연스럽게 더 쉬운 선택, 즉 스마트폰이나 즉각적인 즐거움으로 도망치게 만든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공부 화살표, 비교 화살표, 불안 화살표, 회피 화살표, 자기 비난이라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잘못 설정된 비교 기준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비교 대상을 상위권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부담은 줄고 실행력은 높아진다. 결국 멘탈 관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9점 성취 루프와 자기 효능감. 작은 성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적 연료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뇌에서 긍정적인 보상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비교 기준을 현재의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매일 작은 승리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성취 경험이 쌓이게 된다. 이 작은 성공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형성된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공부는 점점 덜 고통스럽고 오히려 유지하기 쉬운 행동으로 바뀐다. 반대로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자기 효능감은 낮아지고 시작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큰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작은 루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실력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 11. 공부는 의지가 아닌 시스템이다. 핵심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부를 오래 하기 위한 핵심은 의지나 근성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공부 체력은 세 가지 요소, 즉 뇌 에너지 관리, 집중 환경 설계, 멘탈 관리가 균형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고 결국 공부 지속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요한 포인트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틸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뇌가 쉽게 지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집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부는 점점 자동화된 습관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루 15시간 공부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충분히 도달 가능한 결과다. 결국 공부의 본질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잘 설계된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